제가 동네를 돌면서 폐점한 편의점 임대 조건을 파악해보고 어느 매출 정도, 고정비, 월세 정도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일하는 만큼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구나 기준을 한번 세워줘야 편의점이라는 아이템이 진입 장벽만 낮지 들어가면은 이건 아니다 라는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맥형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리 창업의 수험생들 맥형TV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편의점 몇 곳이 폐점이 생겨서 편의점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석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고 창업비가 저렴하다라고 우후죽순 이루시는 창수분들께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또 전문가 모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편의점 시장 위험한가 아니면 기회의 땅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맥형 아카데미에서 상권 분석 강의를 하고 있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GS 리테일에서 점포 개발을 했었고요. 공차, 버거킹에서 점포 개발을 한 후에 지금은 상권 분석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뭐죠? 상권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올해 새롭게 출간 계약을 한 두 번째 책이 10월 달에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돈 되는 자리, 망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가제라서 변경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 해주고 가면은 잘 털어줄까봐 역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편의점을 창업을 하는 겁니까? 스스로 고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던가 퇴사 후에 자본을 좀 적게 들여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편의점을 쉽게 창업을 하고요. 편의점은 내가 직접 상가의 공간을 계약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본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거에 대한 전대차라던가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부가 임차하는 구조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도 창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엄청 낮은 거네요.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다가 운영상의 악화로 폐점을 하게 되면 사실 보증금 회수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보증금의 형태의 금액이라서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는 그 돈을 회수받습니다. 정말 회수 받는 거 맞아요?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을 끝냈을 때 회수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계약 기간이 보통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2년 계약 1년 연장을 하거나 2년 계약 2년 연장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편의점 메이저 4사가 다 5년이에요. 그리고 재계약 5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임차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본부에서 임차하는 타입도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했던 부분은 2년 단위로 하게 되면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죠. 재계약을 할 때 본부에서 인력에 대한 로스가 사실 생기는 부분 때문에 기간을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게 반영이 됐을 거고요. 기간을 늘리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약 방식에서 넣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GS25시만 봐도 타입이 막 3가지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약하는 타입에 따라서 이익률은 똑같아도 배분율이 다르잖아요. 편의점은 되게 재밌는 게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편의점은 맥형 아카데미 인근에 있는 가게들도 다 배분율이 다르고요. 조건에 대한 계약 기간도 시간이 지나면 타입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계약했던 사람이 연장했던 경우에는 과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지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편의점에 대한 상권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협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자리를 선절하는 입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로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좋은 자리는 여러분들 권리금이 있고 보증금이 높고 또 그에 따른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편의점을 진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 위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소자본 창업하듯이 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집 앞에 편의점들이 줄도산하고 있어요. 동네 상권일수록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나. 왜 폐점을 하는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정보 공개서를 제가 가져왔는데 GS25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해요. 이 단기 순이익은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대입니다. CU 같은 경우는요 20년도에는 1250억, 21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1460억, 22년도에는 1900억, 매장 수도 20년도에는 14,900개, 21년도에는 15,800개, 22년도에는 16,700개. CU가 GS 걸 가져갔나 하고 GS 걸 딱 보면은 20년도에
21년도에는 14,600개, 21년도에는 15,400개, 22년도에는 16,400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재밌는 거는 평균 매출액이 GS 기준으로 22년도 6억 3,900, 한 달로 환산하면은 5,300 정도 되고 1매출로는 170만 원대예요. 근데 22년도 기준인데 21년도, 20년도 경기가 안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매출이 빠졌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134만 원이었는데 평균 21년도에 22년도에는 177만 원이에요. 이렇게 평균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편의점 개수는 계속 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또 매출이 많이 올랐지? 보니까 1,300원 사 먹던 콜라를 막 1,700원을 사 먹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면서 이 단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빠지면 그래서 폐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GS를 퇴사한 시점이 19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때 점포 수가 만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16,000개, 17,000개 가까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매출액은 증가되지 않는데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각각의 매장에는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쟁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애매하게 나왔던 매장들부터 하나씩 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장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부분은 편의점 쪽에서 제가 2010년 입사할 때 최저임금이 4,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최저임금이 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고정 지출이 계속 늘어났고, 그러면 예전에는 나 5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똑같은 매출을 팔지만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400, 300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가장 큰 시사할 바는 뭐냐면요, 고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수익 구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판매가가 오른다고 그 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적인 이익률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골목 상권에도 서울 기준으로 요즘에는 네이버로 지도를 딱 보면은 비어있는 상가가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 나와요. 이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구나. 일단 평수가 후덜덜합니다. 실평수로 10평이에요. 좁네요. 관리비도 12만 원 받고 있고요. 그 자리가 5천에 400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전 이거 보면서 이런 자리는 계속 올렸던 자리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장사하시는 분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또 편의점은 뭐가 있냐면요, 1층에서 가장 임차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고 경쟁이 심한 업종이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인근 옆에 있는 호수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약간씩은 더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아이템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밝혀주고 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업종이죠. 정보 개설을 예비 창업자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GS 기준으로 20년, 21년, 22년 자료까지 있는데 계약 종료가 있고 해지가 있고 명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끼는 시그널은 명의 변경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전체 매장 수는 GS가 14,000개, 15,000개, 16,000개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명의 변경은 2020년도에 1,670개, 2021년도 1,433개, 그리고 2020년도 1,215개. 대신 반면에 신규 계정은 늘고 있어요. 이 말은 명의 변경하는 장소에 빨아먹을 단물들이 거의 없지 않나. 저는 여기에 출혈도 하나 의심을 좀 하거든요. 편의점의 상권을 지켜주는 반경을 보면요, 저희 같이 이제 프랜차이즈는 500m 1km 이 정도 이제 기준으로 지도를 딱 그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여기 안에는 동종점포 안 넣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몇 미터인지 100m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저 250m. 이게 왜 그러냐면요, 250m가 맞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점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800세대가 들어와요. 들어갈 만한 좋은 입지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250m 안에 걸려요. 그러면은 출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의 250m에 달하는 매장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나 여기 출점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라던가 보상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 업체별로 25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출점은 가능은 하죠. 단지 전제 조건은 인근에 있는 매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죠. 선 제한을 해서 복수점 운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운영을 그 근처에서 하셨던 분한테 이 매장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직접 하시는 게 이분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250m 반경이 아니라 도보거리. 맞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대기업의 A부터 Z
임팩트까지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하는구나. 예외의 경우의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1000세대의 신규 세대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 기존의 편의점이 있으면, 기존의 슈퍼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거긴 또 예외로 보더라고요. 맞나요? 약간 틀려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예전에 저도 출점을 할 때 한 4군데, 5군데 동의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나요? 해주는 논리를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점주들의 반대로 오픈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그 후보점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까요? 오픈을 할까요? 오픈하죠. 다른 브랜드가 오픈을 하겠죠. 분명히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차라리 동의를 해주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현명할 수도 있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편의점 관련된 컨텐츠를 찍으려고 기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거 없다. 창업비가 덜 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이점만 보고서는 편의점을 했던 분이라면 5년의 시간이 정말 매년 달라지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수익성 악화가 계속 해마다 되니까 현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지하고 종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 계정은 많아지는 건지. 이 안에 숨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폐점이 될 수 있죠. 저매출로. 그러면은 기회 요소가 좀 생겨요. 담배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편의점에서는.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은 100m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50m였거든요. 그 매장이 폐점이 됐을 때 100m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인근에 출점을 못할 수도 있죠. 반대로 매출이 애매했던 자리가 폐점됨으로써 매출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신규 오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장처럼 월세가 비싸고 면적이 10평이라서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데 담배권을 들고 이동을 해서 면적을 한 25평 정도 확보가 되는데 월세가 한 300이나 400 정도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옮겨가면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아마 계약 종료 같은 경우로 들어갈 겁니다. 그 매장. 예를 들어서 선유도점이다. 선유도점이 이전을 하면은 선유도점은 사라지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신선유도점으로 간다던가. 그러면은 계약 종료가 하나 늘어나고 신규가 늘어났겠죠. 면적을 확보해서 들어가면은 실제 매출이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배 이상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특히 편의점은 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온 사람이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색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가운데 진열대를 일부러 엄청나게 높였어요. 1600, 높게는 1800 높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구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과자 사러 들어갔는데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객단가가 확 늘어나는 거죠. 면적을 넓혔을 때 1인당 구매 단가가 올라가고 다른 경쟁점들 대비해서 없는 상품들을 많이 구비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 매출이 비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좀 그런 부분들로서 요즘에는 전략을 매장을 확장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매출 나오는 매장을 찾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또 좋은 인사이트가 F&B 쪽을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색 갖추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성과 구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해야지 판매 수요가 늘어나요. 예전에 맥주 창고와 같은 것들 다양한 맥주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생맥주나 일반 병맥주 안 먹고 수입 맥주를 이것저것 먹는 거잖아요. 이게 다양성에 의한 단가 상승이죠. 그게 이제 편의점에서도 통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특화된 공간들을 많이 시도를 많이 합니다. 편의점 브랜드에서도. 만약에 공간이 넓어서 주류의 특화된 매장의 매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큰 마트 안에 있는 와인샵의 샵인샵 개념처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구매 단가가 확 증가되는 요인도 생기는 거죠. 편의점을 하려고 하시는 창업자들 그분들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 보고 많구나, 요즘에 누가 편의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지원금도 한 부분이 될까요? 지원금도 되는 게요, 수익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공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치면은 본부에서 약간의 인센을 더 주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면은 200만 원 수준의 수익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익을 좀 맞춰주는 거죠. 새롭게 내가 편의점을 하시겠다. 그런데 내가 자본을 가지고 정말 고매출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 당장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저는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적지만 시간에 대한 투자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일하면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네를 돌면서 폐점한 편의점 임대 조건을 파악해보고 어느 매출 정도, 고정비, 월
월세 정도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일하는 만큼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구나. 기준을 한번 세워줘야 편의점이라는 아이템이 진입 장벽만 낮지 들어가면은 이건 아니다 라는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평균 매장 1매출 GS 기준으로 177만 원 나왔어요. 계산하기 쉽게 180만 원으로 했고요. 영업 일수를 30.4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 매출이 5,472만 원입니다. 우리가 판매해서 남는 비용이 28% 정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1,532만 1,600원. 이제 여기서 본사와 점주가 계약 방식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73% 정도의 배분을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1,118만 4,768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익이면 전 편의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하루에 13시간을 근무하시고요. 주 6일, 일요일만 휴무하시고 알바를 7명을 쓰는데 보통 38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440만 원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380에서 4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고 또 주말에 2일 쉬고 평일에 5일 정도를 내가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근무를 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급여가 거의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유수당이 한 46만 원 그리고 4대 보험이 한 37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50이 넘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5평 이내에서는 450, 500 정도가 발생하지 않나. 일단은 500만 원 정도 내가 하루 쉬냐 이틀 쉬냐의 차이인 거죠. 이틀 쉰다고 했을 때 이틀 쉬는 게 맞나요? 하루 쉬어야 되나? 하루. 편의점 하면서 이틀 무슨 편의점 사업해?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고서는 평균 한 500만 원의 인건비를 쓰고요. 그리고 6, 7, 8월이 가장 많이 나간대요. 전기료가. 그때 한 100만 원. 평균 한 8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또 다른 지출 비용이 있어요. 폐기에 대한 비용, 카드 수수료에 대한 비용, 세무 기장료, 관리비, 점포 시설 유지비와 같은 비용이 드는데요. 이 비용을 퉁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발주 장려금, 담배 진열 지원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 폐기 지원금 이런 것들을 퉁쳤을 때 50만 원 정도 더 나간다고 해요. 임대료가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주 1회 쉬고 33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받더라고요. 하루 쉬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가세도 빼기 전입니다.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300만 원 받으면 내가 5년을 어떻게 버티지? 너무 힘들죠. 해마다 시급이 인상되는데 1, 20만 원, 2, 30만 원 차이가 큰 게 편의점이에요. 왜냐면 지원 장려금 같은 것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젊기 때문에 몸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수가 좀 더 생긴 게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만약에 250 이상의 고매출 매장이 있다라고 칠게요.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차리면은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또 관리에 대한 품도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축으로 고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인근에 만약에 무인 아이스크림이 이미 없는 상태면은 동시에 들어간답니다. 점주가. 혹시나 들어올 걸 대비해서 예, 냅둬버리면은 내 수익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창업자분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인건비와 공과금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고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일반 매장은요, 소주 가격 오르면 가격 반영합니다. 식자재 가격 오르면 반영합니다. 편의점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익률을 높여주고 배분율을 높여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돈 투자해 놓고서는 마지막에 5년을 못 버티거나 마지막에 나갈 때는 남은 상품에 대한 위약금 내지는 폐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보증금이 보증금인가. 어쨌든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만큼과 같은 돈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비용을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평균 매장 매출 180 기준으로 월세가 150 이상이 되는 곳은 250, 350 이런 식으로 되면요, 주 1회 쉬면서 일한 만큼 비용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생각을 하고서는 편의점이라는 창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애초에 정말로 매출 잘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선별을 해서 높은 배분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어렵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참고를 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용규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편의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편의점은 결정을 하실 때 좀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하시면 좋겠다. 이유가 변수가 되게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내 매출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개인의 역량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결국 지금 현재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줄 수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이 매출보다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한 브랜드 담당자가 만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그러지 말고 여러 브랜드 담당자 만나면서 여러 지역을 좀 동시에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는 눈이 적고 알고 있는 지역이 적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이 선택이 가장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한 비교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Thank you.